안녕하세요. 저희는 새 대가리입니다. 와, 저희가 또 모였어요. 새 대가리들이 또 모였습니다. 다행이네. 이 새 대가리의 의미를 알고 싶으시다면 사연 라디오 2부의 편을. 2챕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자괴감 들지? 내가 있어 보이게 해주세요. 대리의 짱 대가리. 아, 대리의 짱을 먹겠다. 저 대가리 시장이에요. 네. 저희가 워낙 다양한 성격의 행사를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이번 사연 코너는 어쩌다 마주친 그대입니다. 아, 이거 누군가 지인을 만났다는 네, 뜻이겠죠? 그럼 네.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네, 옹규대님께서 제가 뽑아온 사연이에요. 제목이 내가 네 땡땡이다. 어느 날 행사 현장 사무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참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어떤 중년의 아저씨께서 사무국에 찾아오신 거예요. 마침 제가 사무국 문을 열어드렸는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너 이름이 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분명히 낯이 익은 분인데 도무지 누군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매우 당황한 와중에 안녕하세요. 저 상희예요. 상희 우리 원로 네, 상희님이 원로. 보내주신 과장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저 상희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얼떨결에 대답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래 상희 너 나 기억 안 나? 라고 하시길래 저는 어떻게든 기억을 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디 학회를 가다가 만난 의사 선생님이실 거다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죄송해요. 정말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누군지 기억이 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네 고모부잖아. 고모부를 못 알아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제 고모부셨던 거죠. 저는 그분을 못 알아본 거고요. 근데 고모부도 제 이름을 기억을 못했으니까 퉁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 원로 서상희 과장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모부의 얼굴을 모를 수도 오랫동안 못 봤으면 그쵸, 멀리서 있겠다. 그렇죠? 네. 이해합니다. 네. 상희 과장님 저희 이해합니다. 근데 고모부께서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행사 그게 참가자로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안 들어가 있는데 고모부가 대체 왜 오셨는지 한번 나중에 한번 여쭤보기로. 네. 제가 가져온 사연인데요. 다음 사연은 친구를 만난 사연이라고 하네요. 친구도 만날 수 있죠 행사장에서. 충분히 제목이? 만날 수 있죠. 네가 여기서 왜 나와?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게 그건가요? 그거 살려줘야지. 네가 왜 여기서 나와입니다. 2018년 전시 행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참가 전시 업체에게 공지 사항을 전달하고 주차권도 나눠드리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워낙 전시 업체 수도 많고 여기저기서 다양한 요구를 하니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전시관을 점검하던 중 어느 전시 부스를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웬걸 10년 전에 헤어졌던 10년지기 친구를 만난 거예요. 10년 전에 헤어졌던 10년지기 10년지기 친구. 네. 너무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고향 친구를 서울에서 그것도 수많은 업체가 참여한 전시관에서 그것도 우연히 점검차 들어간 전시 부스에서 만나다니요. 참 세상 좁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행사 기간 동안 종종 그 부스에 들러서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연 보내신 분이 남자분인데 이 친구에 대한 성별이 나와 있지 않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자친구일 수도 있지 않나. 근데 헤어진 여자친구였으면 좋은 시간을 안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런가? 여기서 헤어진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날 수 최악이다 있죠. 정말. 나 몰라. 만나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내가 제일 멀어 소너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그쵸.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래서 메뉴판이 이겼잖아요. 맞아요. 메뉴판이 411kg. 이게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일 멀어 사연을 조금 더 모아봤습니다. 또 있나요? 도대체 이제는 얼마까지 멀어질지 한번 얼마나 기대가 멀어질지. 됩니다. 네. 이 사연은 포천에서 부산까지입니다. 포천에서 부산. 이제 서울 넘었네. 진짜 자 가봅시다. 포천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진행했던 행사와 관련 일화입니다. 때는 행사 D-1 오후 5시 본 행사 시작까지 하루가 채 안 남은 상황. 참가자들이 모일 회의장 테이블에 각종 집기와 문구류가 세팅되어 있었죠. 회의 중간에 그 참가하신 분들이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물과 유리컵을 물론 준비해 있었고요. 그런데 행사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 갑자기 세팅되어 있던 페트병을 모두 치우고
유리병에 담긴 생수로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당시에 재활용 촉진법 입법 예고와 일상 속 쓰레기 저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발맞추고자 페트병 사용을 지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네, 그렇죠. 사무국에서 갑작스럽게 뛰쳐가가지고 인터넷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가까운 곳에는 유리병에 담긴 생수를 파는 마트나 쇼핑몰이 없었어요. 유리병에 담긴 생수가 있나요? 쉽지 않죠. 유리병에 담긴 생수는 사실 구하기 탄산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분은 D-1 오후 5시에 유리병에 담긴 생수를 찾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글링 해보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공장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근데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은 시중에 판매하지 않고 주문 제작만 가능한 업체였습니다. 야하. 담당자 연락처를 불이 나게 찾아 전화를 해서 상황을 엄청 설명드렸는데 그 업체도 자체 일정이 있고 확답을 해주시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행사의 목적과 의미와 제가 겪고 있는 여러 상황들과 다급히 연락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절절히 설명드리고 애원하다시피 이해를 구해서 그쪽 담당자님께서 공장 측과 확인해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줄기 빛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제 애절함을 느끼셨는지 업체에서 공장 측과 일정을 확인해 주셨고 일정상 행사 당일 새벽 납품만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괜찮으신지 물어보셨고 저는 언제 어디로든 보내주시기만 하면은 제가 받아서 어떻게든 할 테니 제발 보내만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D-1 밤 11시 포천에서 출발한 유리생수 150병은 새벽 4시에 행사장에 도착을 하였고 행사 당일 보안을 위해 통제도 심해질 때라서 이 검증되지 않은 물품을 또 집어넣기 위해 여러 그러네요. 과정을 거쳐서 겨우겨우 반입하고 엑스레이 통과해서 회의장에 세팅할 수 있었습니다. 포천에서 부장까지 장장 446km를 달려온 생수들 절대 446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거의 저기 갱신했네요. 북한 근처에서 온 거잖아요. 이 정도면 그냥 유리병을 사서 물을 담아놓는 아, 게 유리병을 만들고 싶었을 진짜. 것 같아. 차라리. 근데 또 이렇게 알아봐 주셔가지고 공장에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설득이 잘 된 협조를 너무 건지 잘해주셨어요. 아니면 행사의 의미가 너무 좋았던지 뭐 그랬겠죠? 아니면 이분이 너무 불쌍했던지. 이게 제일 컸던 것 같다. 구구절절이잖아. 그래 구구절절. 해줄게. 제가 이번에는 바다를 건너는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 네. 건너야죠. 제목이 내 다리 내놔. 어? 내 다리 내놔. 왜지? 제목이 이건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회의를 할 때 VIP가 앉는 가구를 별도로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방문해주신 타국 VIP들이 앉으실 가구니만큼 가구 제작에 좀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를 섭외해서 그분들께 자문을 구하면서 정말 어렵게 제작하는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가구죠. 제주도에서 진행됐었던 한 회의 때 한참 행사를 준비하던 중에 그 VIP 중 한 명이 앉아야 할 의자의 다리가 하나 부러진 겁니다. 이거는 행사 중이 대참사죠. 행사 중이 아니라 행사 준비하던 중이죠. 준비하던 아유, 중에. 아, 아, 네. 행사 중이면 행사 중에 난리가 끝난 거죠. 나죠. 아이고. 네. 하나밖에 없는 특별 제작된 가구였기 때문에 이걸 제작한 사람만이 이걸 고칠 수가 있었던 그냥 거예요.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또 특별한 기술 들어갔겠죠. 장인의 손길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리 붙이는 것도. 제작한 사람이 고칠 수밖에 없었는데 의자를 애초에 육지에서 제작을 해서 제주도로 싣고 왔었기 때문에 이 제작하신 분은 당연히 육지에 육지에 있겠죠. 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의자를 이제 제주도의 그 부두로 가져가서 인천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배편에 그 의자를 싣고 가면서 제작자에게 수리 문의를 했고, 이 의자가 그래서 그 인천 부두에 도착하자마자 전문가들이 다 같이 달려들어서 의자 다리를 다시 수리를 해놓은 거죠. 이제 수리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의자를 제주도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배편에 태워가지고 다시 행사장으로 싣고 와야 했다고 합니다. 수리를 마친 상태긴 해도 혹시 또 모르잖아요. 또 이게 부러지면 어떡해. 그래서 이 VIP들의 몸무게를 모두 파악을 해서 가장 가벼운 분을 그 의자에 앉혔다고 합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거기에 있던 저희 직원 전부 다 그 의자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의자 의자 움직인다 이러면서. 그러면 총 몇 킬로예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 인천에 있는 부두에서 제주도 모슬포 쪽에 있는 항구를 검색해가지고 네. 해봤는데 600kg가 나오더라고요. 아 600kg 갱신했습니다. 600kg. 이거는 이겼네요. 네, 넘사벽인 것 같아요. 600kg.
이번 코너는 제가 좀 열심히 공모했던 사연인데요. 바로 신입사원들의 사연입니다. 제가 이제 신입분들이 행사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나 그분들이 기억하는 좀 중요한 에피소드가 뭔지 궁금했거든요. 제가 먼저 하나 읽어드릴게요. 때는 신입 인턴으로 두 번째 행사에 지원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일주일 이상 사무국에 나가 있으면서 몸은 몸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힘들어질 때쯤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꼭 이럴 때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쵸. 같아요. 지칠 때. 잠깐 정신줄 놓는 순간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장충체육관에서 본인이 담당하는 연사의 도착 여부,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 프리미팅 진행하고 미팅이 끝나면 행사장 입장 동선까지 안내를 이제 본인이 했어야 됐는데 이제 행사 시작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연사가 오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만 하고 도착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서 같이 기다리던 담당자라고 생각되는 분에게 그 연사가 언제 도착하시냐, 전화 한 번만 더 해달라, 정확한 도착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계속 부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저 웃으시며 전화 다시 해보겠다, 다 오셨을 거라고 말씀만 하실 뿐 그렇게 급해 보이진 않으셨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침내 연사가 도착하셨고 세션도 정시에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보챘던 그분이 연사 담당자가 아니라 세계적인 보험 회사의 한국 지사장님이셨던 겁니다. 담당자가 아니었던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분께 제가 막 보채고 전화 좀 해달라고 하고 한 번만 확인 좀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보챘다는 사실에 일개 인턴이었던 저는 식은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입니다. 이거는 인턴 때만 겪을 수 있는 인턴이니까 진짜. 가능한 그 사연입니다. 인턴 때는 하나의 업무를 맡으면은 마치 경주마 같아요. 눈 그것만 가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보이잖아. 웬 정장 입은 남자분이셨던 거겠죠. 왠지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나올 것 같아. 뭐 이럴 수도 있고. 다음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때는 바야흐로 작년 9월, 2020년 9월이죠. 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처음인 연사 업무를 선배님들과 함께 도와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참가국들의 시차가 우리나라와 기본 6시간 이상 차이 나는 덕분에 연사팀은 어쩔 수 없이 그 연사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 이메일로는 한계가 있어서 유선 전화 업무도 잦아졌습니다.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저녁마다 영어 꾀꼬리들이 출몰한다며 각자 국제전화 카드로 열심히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참석 형태와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계속해서 변동되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연사분의 컨택 포인트에 연락하던 중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무국의 친절하고 세심한 안내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고생한 일들이 싹 잊혀지면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며 되려 감사 인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경주마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 시야 안에 연사가 들어왔어.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들이 저희를 힘나게 해주고 일을 하는데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PCO 화이팅, 인터컴 화이팅. PS 추신으로 후일담으로 해당 연사분은 무사히 온라인 연사로 잘 참여하셨고 좋은 토론을 진행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분도 경주마네요. 이분도 경주마야. 마땅히 해야 할 네. 일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주셨네요. 이게 귀여운 사연이네요. 맞아. 힘들 때 기억하고 있잖아. 이것이 이건 우리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시즌2에서는 여러 가지 코너도 소개를 해드리고 또 신입분들의 사연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기까지 저희 열심히 달려온 사연 라디오 시즌2를 마치겠습니다. 아쉬우시죠?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니 되게 재밌었어. 잘 모아주셔서. 네, 테마도 좋았고. 네, 너무 아쉬우니까 그럼 언젠가 시즌3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이나 저희 쇼둥이들에게 사연을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그걸 또 재미있게 만들어서 시즌3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